모스크바 외곽의 낡은 아파트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75세의 전직 문학 교사로 외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가 평생 모아온 책들로 가득 차 있어 아늑했습니다. 책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었고 그녀는 책 속에서 현실의 외로움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현관문 자물쇠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자물쇠는 삐걱거리며 돌아갔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껏 밀어보기도 하고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리공을 부르기로 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스베틀라나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에게 자신이 아파트의 18지분을 이바노프 가문의 세 형제에게 팔았다고 통보했습니다. 뭐라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았다고? 법적으로 제 몫이니까요. 스베틀라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제 돈을 뺏어간 거 아닌가요? 아들 몫의 유산을 저에게 양보했어야죠. 그건 내 욕심이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그녀의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돈만 밝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은 후에도 뻔뻔하게 유산을 요구했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언제 온다고 했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스베틀라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쪽이 허락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아파트의 공동 소유주니까요. 전화가 끊기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과 그것도 남자들과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날벼락을 맞다니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3명의 남자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 이바노프 가문의 세 형제였습니다. 맏형인 드미트리는 35살의 건장한 체격의 건설 기술자였고 둘째 이반은 30살의 안경을 쓴 조용한 프로그래머, 막내 알렉세이는 25살의 쾌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 드미트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바노프 형제입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문가에 서서 그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험악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었지만 낯선 남자를 그것도 3명이나 집에 들이는 것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스베틀라나에게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드미트리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스크바에 거주 등록을 할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거주 등록이라고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시골 출신인데 일 때문에 모스크바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반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 등록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요. 그래서 스베틀라나가 제안을 한 거고요. 알렉세이가 덧붙였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여전히 미심쩍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형제는 그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빵과 치즈, 과일, 그리고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머니. 드미트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해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그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아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빵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치즈는 고소했습니다. 맛있네요. 알렉산드라 바실리 에브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야말로 신세지고 있는걸요. 그날 이후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 에브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집안일을 돕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장을 받아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고장난 문을 고쳐주고 전구를 갈아 끼워주고 가구를 옮겨주었습니다. 이반은 그녀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녀와 함께 산책을 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그들을 경계했지만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세 형제에게 자신의 책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은 흥미롭게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책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책 속에서 저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도 책을 좋아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문학을 그래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반가운 마음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떤 작가를 좋아하나? 그날 밤 그들은 늦게까지 책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잊고 있었던 삶의 즐거움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거실에 꽂혀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장 꼭대기 칸에 꽂혀있던 무거운 책 한 권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알렉세이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를 감싸 안았고 책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알렉세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조심하셔야죠. 드미트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책이 너무 높이 쌓여 있어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반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책장을 새로 짜드릴까요? 더 튼튼하고 안전한 걸로. 괜찮아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제가 조심하면. 하지만 세 형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 튼튼하고 멋진 책장을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낡은 책장을 치우고 새 책장을 조립하고 책들을 안전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할머니. 드미트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책이 떨어질 염려는 없을 것. 정말 고맙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에게 단순한 세입자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자 친구였고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이웃 라리사였습니다. 알렉산드라, 무슨 일이야? 라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통 보이질 않아서 걱정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아니에요. 라리사.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놓여있는 낯선 남자들의 신발과 옷가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이 사람들은 누구야? 라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제 세입자예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가 대답했습니다. 이바노프가의 세 형제인데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입자? 라리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라리사. 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주 잘해준답니다. 저를 딸처럼, 어머니처럼 대해줘요. 그래?
라리사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알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라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리사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마침 거실에 있던 알렉세이가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가슴이?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무 아파? 형! 알렉세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와봐. 드미트리와 이반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드미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반이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알렉세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얘들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 드미트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형제는 그녀의 곁을 지켰고 밤새도록 그녀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사가 세 형제에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이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꽤 비쌀 겁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내겠습니다. 드미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반과 알렉세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학생이었고 드미트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드미트리가 동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위해 이 정도도 못할까봐.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드미트리는 자신의 적금을 깼고 이반과 알렉세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세 형제는 번갈아가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힘겹게 눈을 뜨고 세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얘들아,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 드미트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알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 형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세 형제는 그녀를 집으로 모셔왔고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세 형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디미트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이야.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네? 세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 유일한 재산이야.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너희는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갔을 거야.
할머니, 그건 안 돼요. 드미트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재산을 바라고 할머니를 도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반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할머니의 가족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렉세이가 덧붙였습니다. 알아, 얘들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진심이야. 너희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고 내 재산을 너희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고맙다, 얘들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희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어느 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스베틀라나였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니, 스베틀라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니?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스베틀라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돈을 좀 빌리러 왔어요. 스베틀라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스베틀라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스베틀라나, 너는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어.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집을 팔았을 때 나는 네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스베틀라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족을 얻었기 때문이야. 네? 스베틀라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내 며느리란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대답했습니다. 스베틀라나, 이쪽은 내 아들들이다.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 아들들이요. 스베틀라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집은? 그래, 이 집은 이제 이 아이들의 것이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했다. 스베틀라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스베틀라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잖아요. 너는 내 며느리였지만 이 아이들은 내 아들들이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너는 나에게 상처만 주었지만 이 아이들은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었다. 스베틀라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드미트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너희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란다.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하는 삶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세 형제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새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세 형제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알렉세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부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계시네요.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러게 말이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 덕분에 저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구나.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세 형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란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고 그 무엇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세 형제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 덕분에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침대에 누워 세 형제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얘들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드미트리 입안 알렉세이가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란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외롭고 불행한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고맙다, 얘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할머니. 세 형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저희야말로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반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할머니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세 형제의 진심 어린 사랑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의 어머니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고 내 가족이고 내 삶의 전부야. 사랑한다, 얘들아. 그날 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세 형제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세 형제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 형제는 슬픔 속에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어머니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소중한 분으로서 정성껏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이웃이었던 라리사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세 형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라리사가 세 형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죠. 네, 저희도 알고 있어요. 드미트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어요. 저희는 할머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유언대로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그들에게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소중한 추억의 장소였고 그들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남긴 책들을 정리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책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책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책들을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 책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세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와의 추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그녀의 아파트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세 형제에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단다. 너희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외롭고 불행한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너희는 나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너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이제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남아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겠지. 나는 너희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고 너희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할게. 기억하렴, 얘들아.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일이란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편지를 읽은 세 형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진심 어린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바람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자신들에게 남겨준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에게서 받은 사랑을 다시 그들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그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살았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세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를 추억하며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사랑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 그녀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세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그 가르침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며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사랑은 세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떠난 후 세월은 흘러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와의 추억을 잊지 않았고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드미트리는 훌륭한 건설 기술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며 집을 지을 때마다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지었습니다. 그는 집이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행복과 추억이 담길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반은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어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지식과 지혜를 잊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렉세이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숭고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사랑과 헌신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사랑은 세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아파트에 있는 오래된 책장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것으로 그녀의 삶과 사랑,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희망과 좌절 등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드미트리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또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들이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에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는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에 감사했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드미트리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사랑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반과 알렉세이에게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함께 일기장을 읽으며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를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삶과 사랑,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그들에게 단순한 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삶과 사랑, 그리고 헌신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흘러 세 형제도 세상을 떠났지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이야기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그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가 살았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세 형제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를 추억하며 그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그녀의 사랑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 그녀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알렉산드라 바실리예브나. 그녀의 이름은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